이번 시간에는 60갑자 중에서 병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일주 분석하는 선생님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저 역시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보셨다고 하면 저 역시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좀 차별화를 둬서 차이점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일주라는 게 60개 중에서, 병신일주는 60개 중에 한 개지만 그 어떤 사주의 큰 틀에서 기운을 결정하는 게 일주이기 때문에 일주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다만 일주가 따지고 보면 4개의 사주 중에서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병신일주 알아볼게요. 자, 병신일주에서 어떤 것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일주가 됐든 월주가 됐든 딱 봤을 때 이 지지의 지장간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지장간 같은 경우는 무임경이죠. 물론 처음에 사주 배우시는 분들은 이 지장간의 원리라든지 지장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를 텐데, 제가 지장간에 대해 관계된 걸 영상을 올리는 게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것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임경,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엇이죠? 화생토니까 식신입니다. 그죠? 식신이고, 이거는 수국화니까 편관이 되겠죠. 편관 7살. 그리고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병신일주의 사주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라는 것은 이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일지, 이건 전체로 이제 일주라고 하는데 일간과 일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특징을 보면 대체로 이 병화 일주들은 성격적으로 좀 밝고 활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밝고 활달하면서 이 하늘에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향적인 건 좋은데 성격적으로는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지나 주변에 오행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병화라는 게 그렇고, 특히 이제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편제잖아요. 그럼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화 입장에서는 편제라는 것은 이 살아가는 토대, 근간이 됩니다.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는 편제, 어쨌든 배우자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배우자 자리에 여성,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은 밝고 활동적이고 그런 건 좋은데, 일단은 이 재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추구하는데, 이게 정제가 아니고 편제다 보니까 본 마누라의 기운이 아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성과 많은 스캔들 이런 걸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또 여자를 많이 추구한다. 추구한다는 게 좀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상한데, 어쨌든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사주에 보면 이게 문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창성. 문창성은 뭐냐? 이 병화하고 무토는 화토 공준이죠. 근데 이 토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식신이 이 신금이 식신이죠. 식신을 이제 문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문자잖아요. 그죠? 창성할 창. 결국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뭔가 만들어내는 재주, 능력 이런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좋겠죠. 그죠? 근데 신금이니까. 그래서 이 성격적으로는 밝고 외향적이고,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러면 여자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지장간 속에 또 여자는 편제가 들어있고, 이 편제, 그런데 편관이잖아, 이 임수는. 그리고 편관에 또 장생지니까 역시
남자든 여자든 거의 좀 마찬가지다. 이성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다른 일주에 비해서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걸 보면 또 12 신살로 보면 12 신살로 보면 지살이잖아요. 지살은 뭐예요? 역마살과 상충되는 살인데 일단 역마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역마하고 같은 기능이지만 지살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의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임이 강한 거고 역마라는 건 타의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살을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영업직이라든지 활동적인 거 그리고 외국 뭐 어떤 출장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겠죠. 그러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뭐 출장 나간다든 어디 간다 그러면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이성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특징인데 역시 12신살을 봤을 때 지살로 있기 때문에 지살이라는 것은 이게 이동입니다. 이동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12운성으로 보면 이건 병이죠. 병지. 병이라는 것은 뭐 나쁜 의미는 아주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 우리가 12운성에서 걸록제왕, 세병사묘, 절태양 그러니까 세병사 죽기 전의 단계 그렇다고 하면 이 재성이 또 나의 배우자 자리가 병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신강하다고 했을 때는 사주의 기운이 신강하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약하다 그리고 재성도 딸랑 이거 하나 있다 뭐 그랬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여기 이제 신강에서 반대로 여기저기에 목화의 기능이 많고 또 화가 많다 그러면 이건 군비쟁제가 되잖아요. 신강할 때는 또 군비쟁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약한 재성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가 굉장히 약해져서 오히려 배우자 덕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편제를 깔고 있고 또한 여기 보면 식신과 그 다음에 편관과 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오행이 주류 순환 상생이 되죠. 그러면 식신생제가 되고 또 재생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 상생이 되기 때문에 식재관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식재관을. 그렇다고 하면 이 병신일주는 다른 뭐 월주가 됐던 뭐 시주나 연주에 이런 식신상관 아니면 편관, 정관, 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재관 돈 버는 재주, 돈을 추구하는 경향, 그리고 어떻게든 뭔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뭐 남성적인 부분이나 여성적인 부분 물론 이게 남자나 여자나 다 다르지만 이성관계에 대해서 인연이 많을 수 있지만 이 병신일주의 하나의 특징은 또 뭐냐면 시박대패살입니다. 시박대패살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시박대패일이라고도 하고요. 특히 이제 육임에서는 록공고운공이라고 합니다. 록이라는 것은 나의 우리가 식복이라고 하고 식록이라고도 하고 뭐 또 녹을 받는다, 녹봉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나의 살아가는 모든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기운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물론 신강할 땐 다르지만 이 걸록 자체 록이 공망이다 보니까 록공고운공이라고 합니다. 록이 공망이 돼서 외로운 사주다. 즉 내가 뭐 남편이든 아니면 내가 남자면 여자, 아내를, 애인을 추구하든 항상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배우자에 대해 왜 배우자가 아까 병지잖아요. 그죠? 12운성이 병지니까 내가 만족을 못해요. 뭔가 부족해. 그리고 나한테 해주는 것 자체도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은근히 외롭다. lok공, 고홍공. 고홍이란 것은 외로운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병신일주는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 자기가 활동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항상 그 집에 돌아갈 때 또 집에 돌아가서 뭐 나름대로 혼자 있을 때 이럴 때는 약간은 바깥에서 하는 그 형태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로운 것도 같이 갖고 있고 시박대패살이라 그래서 실제로 60개의 일주죠. 그러니까 60갑자 중에서 10개가 있는데 그다지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제 공망을 말씀드리겠는데 왜 시박대패살이냐? 자, 공망을 볼게요. 그럼 공망이 진하고 사가 공망이잖아요. 병신일주는 병신, 정유, 무술기에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그래서 진과 사, 진사, 갑진, 을사 이렇게 나가니까 진사가 공망입니다. 자, 공망이 여기 사가 공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 걸록이 공망이 돼서 시박대패살이 되고 lok공, lok이 공망이다. lok공, 고홍공. 고홍이라는 것은 외로운 기러기 홍자입니다. 외로운 기러기. 제가 한자 어차피 쓸게요. 여기 빠졌네요. 외로운 기러기, 이게 기러기 홍자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기러기다. 그래서 lok공, 고홍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박대패살과 공망이 비슷한데, 자, 그럼 공망이면 일단 식신이 또 진이 공망이고 록이 공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식신은 또 밥을 먹는 거라고 뭐 본다고 하면 밥그릇, 록과 밥그릇이 공망이 됐으니까 이 재물을 추구는 하되 성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그 월지죠. 월지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생이다. 자, 이제 인월생이면 일단은 여기에 편제를 깔고 있고 다른 데에 강하지 않으면 약간은 신약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장생지잖아요. 병화에 장생지. 그리고 편인성이 와서 목생화 시켰고 인신충이 됐고 그러면 역마가 발동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바쁨에서 활동성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목생화 그리고 화급금해서 이런 여기는 식신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움직이고 다니면서 외국이 됐던 외국을 나가도 남자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서 어떤 외국 여자들 만나려고 어떻게든지 뭐 그런 뭐 노력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외국 나가면 외국 남자하고 인연이 있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뭐 신약하다고 했을 때는 목생화의 기운이고 장생지니까 일단 나름 도움은 되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아이디어, 뭐 생각 이런 걸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인신충, 역마충, 지살과 역마살이 동시에 충을 하는 거니까 많이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떤 사고나 사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묘. 이제 목욕살이네요. 목욕살이면 묘신 기문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건 또 정인이기도 하고요. 그럼 기문도 작동하고 정인도 작동하고 어쨌든 신약할 때는 뭐 나름대로 좋겠지만 이 아까 임목하고는 또 묘하고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배우자 자리하고 이 부모 자리하고 또 기문이 작동하니까 서로 이렇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시부모 자리가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는 또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 정인이니까 결국 어머니니까 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안 좋은 일, 그 시부모하고 항상 뭐 신경전을 벌인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약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일단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인목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월.
자, 관대지네요. 자, 그러면 이 신진, 그러면 여기 임수가 들어가 있고, 이 임수의 장생지고, 이거는 임수의 묘고인데, 결국은 이거는 뭐 합친다고 하면 수기가 강해지니까, 결국 관기가 강해지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돈 버는 재주는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표현해서 뭔가 갖고 뽐내는 일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사, 연예계, 연예인, 뭐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또 기업 비즈니스 이런 거 해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낫다. 근데 사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업도 괜찮지만 결국은 이건 또 관기가 강해지는 거니까 신진, 합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만약에 내가 장사 같은 거 하는 게 부담스럽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걸록지입니다. 사신인데 이건 사신, 합수.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합이 되겠죠. 사신 합수니까 육합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신은 또 이게 뭐가 됩니까? 합도 되지만 형살도 되죠. 그럼 형이라는 건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형극.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서로 처음에는 합이 돼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안 좋게 사이가 벌어지는데 궁합 볼 때도 이렇게 사신형이 되면 합 들어왔으니까 좋겠네 하지만 결국 화극금의 기운이고 이건 또 이 경금의 장생지고 아무튼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다 형살에 또 역마살 기분이잖아요. 어쨌든 사하고 신은 다. 그렇게 되면 분주하고 바쁜데 결국은 또 이게 사가 또 공망입니다. 공망이잖아요. 시박대패살에 말씀드렸죠. 근데 공망인데 사신 합수가 되면 공망이 또 해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탈공이 됐을 때는 뭔가 부딪히고 와서 해가 온다든지 인이 왔을 때는 이게 또 인사신 삼형살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다 로기 공망이기 때문에 다만 신약할 때는 도움은 되지만 신강하다 했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신강하게 되면 결국 로기 공망인데다가 또 기세는 강해지고 형살이니까 부부 사이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화는 록이지만 공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고 특히 신강할 때는 문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입니다. 오는 제왕지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병화가 아주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갖고 있지만, 이제 강력한 기운이라는 것은 서서히 기울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강력한 기운에 이렇게 해서 화극금, 위에서 화극금 하니까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지에 있는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복귀해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복귀해서 못 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배우자를 극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배우자를 극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배우자를 극하게 되고 더군다나 병지에 앉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신일주가 5월에 태어났다. 뭐 사도 아까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지만 일단 사든 오든 해서 서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는 걸록 제왕담에 이제 쇠지죠. 쇠는 서서히 이제 기울어 간다. 하지만 여름의 기운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미토는 건토 조토기 때문에 이걸 토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속에는 목기도 있고 뭐 화기도 다 같이 있고 뭐 화생 토 상간의 기운, 상간과 또 생재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미토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 토생금 물론 어떤 분들은 미토는 조토기 때문에 또 금을 생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크기의 차이지 아예 못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주느냐 작게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 차이지 어쨌든 기운적으로 봤을 때 화생토 기운 빼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데
상관상제의 기운, 생제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다. 그리고 나의 기운은 빼긴 빼지만 사오미로 봤을 때 화기가 남아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설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금이 또 들어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지가 두 개가 있고 편재의 기운이고 결국 또 문창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관기 합관으로도 보는데 결국은 이 신금 두 개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여기 임수 편관을 갖고 있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이렇게 되면 신약할 제다 신약 사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금 두 개가 병화에 있다. 그것도 월지 일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제다 신약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안 붙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내가 직접 주도해서 오너가 되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그 회사에서 기획 파트가 됐던 아니면 재무 관리 파트가 됐던 그런 쪽으로 가고 내가 직접 오너가 돼서 서류에 이름을 올리고 대표성을 갖는 것보다는 참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개발 기획팀으로 가서 연구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유금. 자, 이제 이 병화가 아예 이제 수구로 들어서 사지로 들어갔네요. 사지로 들어갔습니다. 자, 신유, 학, 금의 기운 강해지고 더욱더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죠. 그리고 사지에 들어갔고 결국 이것도 재다신약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목화의 기운이 와야 됩니다. 목화의 기운이 와야 되겠죠. 근데 사가 오면 사유 합금이 되니까 사보다는 오화가 와야 되고요. 천간에는 병이나 정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운을 누르고 내가 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식신생재에서 이 무토가 지장간 속에 들어있지만 좀 약하긴 하지만 식신생재의 기운이 있고 일단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무토보다는 병화나 정화가 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재물의 운기는 있지만 운을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술이면 묘지인데 묘고죠. 자, 술 같은 경우는 뭐 조토 건토를 보고 화의 묘고 이제 완전히 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병화를 끌고 들어간 거죠. 병화를 나를 끌고 들어가서 자고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또 신술은 여기에서 가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술속에도 신금이 들어있고 또 이렇게 되면 묘고로 들어가지만 결국 신금에도 이 임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신정무 여긴 또 경금도 들어가 있죠. 여긴 또 신정무에서 정화는 들어가 있지만 또 신이라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나의 본 와이프 이 편재의 기운보다는 애인의 기운 원래 애인하고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정제가 되고 여기가 애인이 돼야 되는데 신금속에는 본 마누라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혼수가 따르고 새로운 사람 이 내 와이프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식신의 기운이기 때문에 재물의 운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유술이니까 해네요. 이제 절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지라는 것은 절처봉생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신과 해는 해네요. 신의 해인데 자, 일단은 이 입장에서는 편관이 누르고 여기 임수가 또 편관이 누르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 신경쇠약 같은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뭐 해갖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소심해서 결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단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숨어있는 편관과 이건 또 편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를 옥죄고 힘들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느니 이런 사람은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그게 좀 부족하니까 차라리 공무원 같은 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한다든지 아니면 외교관이 돼도 좋겠죠. 신과 해는 다 역마의 기운이고 이건 또 물이니까 물을 건너가서 차라리 내가 문창성을 갖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대표하는 일, 뭐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국가대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수는 동짓달 아주 추울 때인데 신자가 돼가지고 또 합수가 되죠. 결국은 극하게 되는데 해수의 기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기운으로 볼 수 있고 해수는 역마의 기운이니까 외국 같은 데 많이 간다든지 뭐 활동성이 있게 한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직으로 해서 어느 뭐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된다든지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관공서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신자나 신에 비슷하지만 신에는 외국과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서 활동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고 여기는 일단은 뭐 한 지역권 내에서 공무원 하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게 좋겠다. 일단 재물은 이게 신자 합의돼 갖고 이게 합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편재의 기운이 관기로 변했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인데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기운입니다. 상간의 기운이고요. 결국은 이 신 입장하고 이 축은 신축 토생금의 기운으로 해서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지만 이렇게 되면 신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에서 목화의 기운이 와서 이 토의 기운도 늘려주고 또 이 인목이 뭐 인신충이 돼 갖고 그 속에서 병화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병화 입장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목화의 기운이 와야 좋겠다. 대운에서.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은 동지 섣달의 기운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는 병화의 장생지 인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아까 수도 해자축으로 왔을 때는 이 건강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소심하고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결단력이 약할 수 있고 또 건강도 심혈관 질환 쪽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은 항상 신경 쓰고 차갑고 냉한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병신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선생님과 약간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최대한 함축적인 부분, 엑기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 갖고 다시 찾아뵐게요.